안녕하십니까. 위원장과 대화의 사회자를 맡게 된 포항교육부장 이승구입니다. 단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결! 단결. 그리고 제 옆에는 1만 1천 조합의 수장, 단결 소통의 구심점인 김성호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1편에서 동시 접속자가 2,700명이고요. 지금 이 영상 1편에 대한 누적 조회수가 지금 1만 횟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호응에 대해서 좀 감사의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1만 명 정도가 보셨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저녁에 조합원님들하고 한 2번 정도 어저께 저녁에 만나 뵀는데 한 60명 정도 뵀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데 점심시간 때 하니까 이게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네. 야간조도 볼 수 없고 또 야간 준비하는 분들도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한번 저녁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좋아해 주셔서 기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위원장과 대화 1편에서 실시간 채팅들을 추려서 저희가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모았고, 부문별로 모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좀 드리고, 2편은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서 즉문즉답 방식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리고 이번 임단협에서 회사에서 임금성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와 회사는 성실히 교섭했다는 것을 공감원을 통해서 밝혀왔는데요. 회사는 기본 임금에 대한 베이스업은 연봉 결정의 중요 사안인 만큼 경영 여건, 국내외 경기, 동종업계 수준, 국가 선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 입장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제부터 임금 단체 협상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나요? 원래 이게 임금 협상은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노조의 환경도 있고 우리 조합원의 환경도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지. 뭐 갑자기 기업 시민이니 뭐 경영계니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경영계를 따지고 뭐 지역 사회를 따진다면 작년에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그 힘남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수해 복구를 할 때 그때 스톡 의결을 해서 올해 스톡 그랜트를 받는 거는 과연 지역 사회와 뭐 대한민국에 대한 고려를 한 건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산업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올해 경영진의 26점 몇 퍼센트는 지역 사회와 기업 시민에 부응하는 건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성실히 임했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를 생중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합원들한테. 뭐 정말 성실히 했는지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성실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성실은 상대방이 느껴야 성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산업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병욱 우리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노동조합위원장을 3번이나 하셨고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있는 쪽이죠. 거기에 자문위원도 하고 계시고 윤석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도 이번에 역임을 하시고 계세요. 이분하고도 저희들 충분히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우리 입장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어떤 지역 사회와 어떤 뭐 경제계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거는 대통령실에 직속적으로 지금 소속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좀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네, 전달되고 있고 저도 전달을 받고 있고요. 네. 최병호 우리 자문위원님께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임단협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실시간 대화 1편에서 질문들을 좀 추려본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원 및 처우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님, 나브리, 센주먹, 보리, 코크스펄 추가님 등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어, 질문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후배들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포스코 이직 훈련학교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들리고요. 떠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장 TO를 채워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근으로 대체하는 게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매주 대근이라 너무 힘이 듭니다. 네, 뭐 지금 TO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채용이 좀 정상적으로 안 됐다고는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다고 제대로 이렇게 TO를 채워줬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포스코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들어오고 싶은 탑3 정도 들어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뭐 한국전력, 뭐 이렇게 포스코 등등 국내외 대기업 중에서도 아주 들어오고 싶은 회사에 탑3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과연 대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저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이런 분들 마이스트고에 물어본다면 과연 탑3 안에 들어갔느냐? 들리는 내용이라는 50위권에도 안 들어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거는 들어와서 또 신입사원들이 좀 많이 나가요. 한 2-3년 있다가. 네. 이게 과연 임금과 근로 조건에만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임금 근로 조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조직 문화다.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까라는 식의 문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하는 문화, 그다음에 건수 채우게 한 문화, 이런 문화가 또 조직 문화에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포스코가 다시 위대하게라는 우리 그 슬로건 자체가 나가지 않는 회사 들어와서 신입사원들이 그리고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회사,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예,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뭐 저도 현장의 정비 직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고 행정적인 거와 그다음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이런 페이퍼 안전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뭐 불합리하게 좀 와닿지 않을까 하는 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임금과 근로조건 플러스 조직 문화 이 세 개가 이렇게 삼일치가 돼야 된다. 요런 말씀 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은 임단협 관련 질문입니다. 냠냠냠 뇸뇸 야야야야 호호 간미애 김군 아팔로 모야 니키 해적왕님 등 이렇게 의견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교섭 결렬을 성급하게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가요? 성급했다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차 동안 그동안 4개월 정도의 교섭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4월 말에 노동조합에서 임금성 그다음에 단체 협약에 대해서 요구안을 4월 말에 드렸잖아요, 회사에. 거의 4개월이 됐는데 회사는 저희들보다 뭐 노무사, 그다음 변호사, 그러니까 메이저급 법률원들의 수많은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지난 시점에서 임금성 중에서 21개 5개만 21개 중에 5개만 이렇게 제시했다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리고 수차례 위원장이 관례를 깨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례를 깨고 들어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날 마지막에 준다고 해놓고 회사 제시안을 가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조합원님들이 있었더라도 더 흥분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더 과격하게 나왔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젠틀하게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네. 교섭 자리에서요. 네. 네, 위원장님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성급하긴요 늦었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포스코 노동자 화이팅이라는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사실 1편에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좀 예민한 질문인 것 같아서요. 오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지고 온 이유는 저희 조합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많이 또 걱정도 스럽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께 직접 좀 듣고자 가져왔습니다. 단체 협약 시료가 9월 30일로 되는데 협정 근로자 파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들 단체박은 6월 30일까지죠. 거기다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 이제 실효가 되는 거죠. 실효가 됐을 때 채무적 관계는 실효가 됩니다. 채무적 관계에 있어서는 뭐냐면 조합에 대한 어떤 그런 조합 사무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또 협정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정 근로자도 10월 1일부터는 파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 근로자도 파업은 가능합니다. 단 법적으로 안 되는 응급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극소수 빼고는 다 가능하다고 저희 법률단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법률단 하나만 한 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의 법률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협정 근로자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좀 예민한 질문이고 예민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파업을 한다면 조합원 보호가 가능한지라는 또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노동조합 위원장이 파업을 하고 싶은 위원장 아무도 없습니다. 파업이란 말은 이렇게 쉽게 꺼내고 싶지도 않고요. 제 입장에서는. 파업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파업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파업에 대해서 무조건 파업이다. 뭐 결렬이 파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얘기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게 또 뭐 누가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파업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 단계다. 아직까지 시간도 많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충분히 회사하고도 지금 우리는 교섭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회사에서는 파업하면서도 교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업은 마지막 단계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업 전에 무조건 파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파업 전에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합원 보호 얘기하시나요? 네, 네. 조합원 보호는 제가 지난 1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원을 통해서 지금 계속 그 유권 해석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첫 번째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동 지침만 따라주시면 절대 그런 문제가 없다. 없고 단지 이제 어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보호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는 게 법률단에서 어떠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그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조합원을 어떤 이렇게 와해시키려는 그런 불순 세력이 있으면 그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어, 노동조합의 행동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먼저 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저희들 지침이 내려갈 때가 오늘 지침 자체가 법률원을 통해서 합법적인 활동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파업을 하고 싶어 하는 위원장은 없다. 맞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가야죠. 그리고 네, 합리적인 노동조합을 제가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합리적이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움직입시다. 그리고 금일 정기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많이 또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쟁의 행위 절차에 대해서 이번 정기 소식지를 통해서 좀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조합원들께서 무조건 이건 파업이 답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브리더들이 GWP를 무조건 좀 잘 달라 등 직책자들이 이제 또는 상급자들이 부당 노동 행위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어떤 강요를 하거나 압박을 하나 그러면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도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를 했을 경우는 즉시 저희들이 그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이 지금 곧 내려오거든요. 상주할 겁니다. 여기서 조합에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실시간으로 우리 대응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조합원들을 지켜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위원장님?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금 및 수당 관련된 질문인데요. 퇴직하는 선배님들, 과연 올해 타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올해 좀 퇴직인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답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합원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군속과 중군속과 저군속의 갈라치기를 하면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다 소중한 우리 조합원 아니겠습니까? 고군속분은 포스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청춘을. 그분에 대한 당연히 존중이 필요하고요. 후배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보물 아닙니까? 그래서 선배는 그렇죠. 후배를 또 네. 사랑하고 중간에 있는 저 같은 저는 중간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나요? 중간에 있는 중간 계층은 선배와 후배를 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선순환 관계로 돼서 서로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요. 갈라치기는 지금 우리 조합에서는 가장 최악의 그런 상황입니다. 속지 마시고 가르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배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타결금을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 요번에 임금 단체 협상에 올해 뭐 물론 전에 끝내야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상 내용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저희 고군석 선배님들께서 퇴직을 앞두시고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좀 답변이 좀 시원하게 좀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위원장과 대화 2부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여 즉문즉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채팅 좀 많긴 한데요. 지금부터 꼭 물어보고 싶은 채팅은 제가 다시 방송을 다시 보면서 질문 다시 뽑아내니까 한번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지금 질문 좀 올려주세요. 위원장님, 이건 즉문즉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쟁대위 17시 30분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늦어도 참여 가능한가요? 네, 뭐 쟁대위는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행동할 때 우리의 인단협의가 되면 협상 스킬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꼭 와주셔야 되죠. 그건 뭐. 위원장님, 결혼으로 인하여 한 달에 대금이 4개에서 5개입니다. 그런데도 군기잡기식 평생학습은 실시한답니다. 사람이 좀 쉬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 3년 반 동안 평생학습 안 해서 큰일 났습니까? 제발 아무 의미 없는 평생학습 3분기부터 좀 없애주세요.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대글이 4개, 5개. 네, 네. 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 요번에 인단협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안에 뭐 아까 TF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좀 맡겨 두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네. 질문이 저희의 또 히든카드이기도 한데 요거 한번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넘어갈까요? 어떤 네. 거 통상임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통상임금은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다. 검토 중에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검토는 곧 완료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여기서 즉답하긴 그렇고요. 향후에 한번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카드다. 요 정도로. 되게 네, 많이 알겠습니다. 올라오네요. 이 통상임금 네. 소송에 대해서. 물론 관심사죠. 그래서 통상임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식대를 갖다가 12만 원에서 8만 원 올려서 20만 원을 네. 하자는 우리 임금성 요구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은 식대 2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대는 현실화시키고 뭐 8천 원 뭐 무료 필요 없어요. 그냥 식대를 20만 원 올려주는 게 맞다.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좋은 질문이 좀 왔는데요. 위원장님, 호봉제를 살려야 후배들도 회사에 정착하고 미래가 있습니다. 호봉제를 살려주세요. 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번 인단협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회사든지 임금 체계가 많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임금 체계는 단일화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것은 호봉제가 작년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재작년에 이렇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르다는 임금체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입사자부터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임단협의 있잖아요. 임금협의 네. 있잖아요. 그때 한번 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질문이 왔고요. 저희 팬 중에 또 해적왕님, 저희 노동조합을 지지해주는 또 팬입니다. 팬이죠, 네, 뭐. 해적왕님께서 불필요한 OJT 좀 없애주세요. 저는 13년 차인데 벌써 네 번째입니다. 매번 갑작스럽게 부공장장 브리더 실적 때문인지 갑자기 OJT를 시키네요. 라는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뭐 지금 문서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안전도 보세요. 안전도. 안전이 어떤 뭐 문서 작성하다가 나실 것 같아요. 안전은 문서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보고도 구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고 불필요한 어떤 이런 행정적인 거는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회사에서도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QSS 관련된 이런 부분, 그리고 기타 잡다한 업무들 이거는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네,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러한 부분들은 시키는 사람과 실제로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격차가 좀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야간 도시락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이란 또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도시락 좀 얘기를 하면 사실 이 도시락은 무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섯 몇 개 있나요? 지금 개수. 포스웰, 뭐, 삼성 웰스토리도 이제 곧 들어올 예. 예정이고요. 예, 풀무원. 이제는 좀 도시락도 좀 다변해야 된다. 뭐 본 도시락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락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좀 도시락 업체를 좀 많이 늘려서 무한 경쟁을 시켜야 된다. 풀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저녁뿐만 아니고 점심 도시락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다변화해서 무한 경쟁을 시켜서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양소 후생복지부장님께서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야간 도시락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비는 늘어나는데 정비 TO는 줄이고 있습니다. 정비 신입사원 들어오면 나가고 계속합니다. 정비 업무 하려면 최소 3년은 필요로 하는데 인원 처우 제발 좀 개선해 주세요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뭐 일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떠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조건, 임금, 근로 조건, 그다음 마지막에 조직 문화죠. 그다음에 요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정비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까지 못 보는 경우도 있다. 네, 여행도 가기도 힘들다. 뭐 그래서 뭐 24시간 좀 대기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네,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TF에도 있습니다. 예. 예. 현장 정비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상주 직원, 교대 직원들도 만약에 태풍 철야 대기 근무를 할 때 회사에서 명확한 또 그런 대응이라든지 근무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주지 않아서 뭐 저녁에 갑자기 나온다든지 계획을 했던 걸 취소하고 또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번에 또 질문 주셨던 아, 술을 먹고 야간 돌발 대응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뭐 실시간 채팅에서 좀 보이시는 질문들이 좀 있는가요? 네, 이제 뭐 정비는 지난 1탄에서도 제가 정비 처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 네, 다른 부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교대 근무자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뭐 자사주가 얘기 나오고 자사주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자꾸 포스코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분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 그렇죠. 건은 네,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앞으로 팩트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그렇게 보도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주 처우가 예, 상주
저도 상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상주 근무자들이 이제 시간외를 제외하고 하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 연봉이. 그래서 네. 저희들이 요구하는 22.5시간의 어떤 OT, 점심시간의 유급화에 대한 우리 제시안을 낸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안전 자격증 강요 좀 해결 안 되나요? 이런 의견도 있으시네요. 참 이거는 자유롭게 했을 때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네. 안전자격증 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강제로 자꾸 하나요? 본인이 따고 싶으면 따는 거고 필요성이 있어야 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좀 문화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안전 자격증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네.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러 따려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 공부하려고 저는 네. 자율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예. 저도 뭐 여러한 사정들에 의해서 뭐 따긴 땄는데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또 좋은 걸 하나 봤는데 네. 좀 뭐 놓친 부분도 있고요. 어, 집회 참여 후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출정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예, 거죠. 뭐 그날 좀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날 우리 조합원들이 참여 안 해주시면 저희는 조합은 사실상 그 단체 행동의 첫 번째 단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날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거는 루머죠. 네.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뭐 저녁 때 회식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회식에 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회식 가서 먹는 술은 독이 든 성배가 아닐까. 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꼭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뭐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쟁대위 출범식 날 각 부서에서 회식을 잡는다고 합니다. 라는 이제 갑자기, 네, 올라오고 네, 있네요.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뭐 참, 이건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미필적 고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쟁대위 출범식 때 참여 못하게 하려는 그런 미필적 고의라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중지해 주십시오. 그 또한 강요로 볼 수도 있습니다. 회식을 강요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대 처우도 개선도 부탁드리고 여러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질문들을 제가 다 수합해서 3편에서 다루도록 하도록 네, 다음에 하고요. 저녁에 한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우선 뭐 PSM이 강조되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회사가 중요시 여기면 공장 및 섹션별로 전기 기계 담당자 한 명씩 재채용자나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PSM 교육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되어서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처리할 그런 부하를 넘어섰다고 지금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 인원을 뭐 전담자를 좀 채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참 BSM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근로자위원 할 때도 이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고요. PSM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좀 우리 법제산업안전부장님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노고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노고에 대한 적정한 처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많은 실시간 채팅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또 시간적인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추려서 다음에 질문을 수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채팅은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제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광양은 광양소 1문 앞에서 9월 6일 수요일 17, 30분에 출범식을 실시합니다. 포항은 포항소 본사 앞 9월 7일 목요일 17시 30분 출범식을 실시합니다. 현장에서 지급되는 품목은 조끼, 모자, 마스크, 투쟁띠, 생수이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보다는 진짜 이번이 아니면 바뀔 수 없다라는 그런 진짜 간곡한 마음을 좀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 단계라는 모습을 회사에게 좀 보여줘야 그 가늠자로 회사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9월 6일 수요일 광양에서 개최되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저희 노동조합 중요한 안건 중에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있는데요. 물론 대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은 해주시겠지만 혹시나 부결이 나면 위원장이 어떻게 되는가요? 노동쟁의 발생 결의라는 거는 쟁의가 발생을 했느냐에 대한 결의입니다. 뜻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의원님들의 이제 투표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대의원님들 믿습니다. 우리 대의원님들의 발생 결의에 대해서는 발생한 거에 대한 결의니까요. 같이 뜻을 모아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예, 일단 뭐 투표를 할 예정이 있다. 그리고 참 그 파업에 대한 찬반 여부, 쟁의에 대한 찬반 여부는 총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총회는 즉 전 조합원의 그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이 대의원 대회 때 하는 그 노동쟁의 발생과 그다음에 조합원 전체 투표하고 있는 쟁의 행위 발생은 좀 엄연히 좀 다르다. 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준법 투쟁 여러 가지 뭐 이게 파업을 하려고 그러면 전 조합원의 그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 대의원 대회 때는 이제 노동쟁의가 발생한 거에 대한 결의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성격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대의원님들 믿습니다. 대의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제가 한 8개월 됐나요? 대의원님들 보시니까 아주 좀 합리적이고 소신 있으세요. 네, 조합원들의 맞습니다. 의견을 듣고 판단을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그 쟁의 행위에 대한 투표는 전체 조합원 투표로 그렇게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용어들이 저희 조합원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 소식지 교육 부분에 보시면은 대의원 대회 다음 그다음에 조합원 찬반 투표 그러니까 총회죠. 총회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적어 놨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 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대의원 대회 결과와 그다음에 우리 임금성 요구안 21가지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어떤 합리적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좀 준비를 해줬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미 노동쟁의는 발생을 했습니다. 결의는 우리 대의원님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갈 겁니다. 합리적으로 갈 거고요. 계속 회사하고 소통은 멈추지 않을 예정이 있습니다. 곧 쟁의가 발생했다고 파업이라는 분들이 얘기 많은데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단계도 많고 파업을 하려고 그러면 조합원 찬반 투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제대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약속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제가 방송을 좀 마치려고 하니까 지금 뭐 음, 임단료 종이 투표합니까? 모바일 전자 투표합니까? 이런 글들이 또 많이 올라오네요. 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그 투표할 때 모바일 투표를 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지금 이번 저희들이 모바일 투표로 할 예정에 있는데 이번 모바일 투표는 부서 단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찬반에 대한 여부만 있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완벽하게 하나의 선곡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종이 투표하기에는 현재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또 사실 종이 투표보다는 전자 투표가 맞죠. 근데 이건 믿을 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저희 집행부 믿어주시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자 투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 그렇게 회사에 있어서 좀 투표하기 그러면 주말에도 좀 투표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점심 휴게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신 저희 포스코 노동조합 전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대의원 대회 결과와 함께 임금성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위원장이 하나, 둘, 셋 하면 마치기 전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한 말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임금성 요구안에 대한 저희들의 설명도 있겠지만 좀 적나라하게 지금 좀 세게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제가 좀 침착하고 있는데 다음번 위원장과의 대화 때는 조금 적나라하게 한번 조합원님들께 팩트 위주로 전달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다음 편에서도 특히 다음 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 9월 6일, 7일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임단협의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단결과 함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단결!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